1956년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제1회를 필두로 1960년 명동의 국립극장이었던 시공관에서 제2회, 1965년 역시 명동의 국립극장에서 제3회 등 강상복은 3번의 독창회를 개최한다. 강상복의 음악 활동은 전방위적인 다양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가 프로그램으로 보존하고 있는 연주회만도 90여 회에 이르고 3개의 음반과 3개의 테이프로 정리했다. 또한 대한오페라단, 경희오페라단을 창단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예술 세계가 이렇게 끝마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한국 가곡만 골라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음반을 만든 것이 테너 강상복 한국 가곡 애창집이 됐어요. 그때 그 지휘와 편곡은 김동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내가 작곡한 그대 마음에라는 그 노래를 여기다 써냈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대 마음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 성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당시 나는 교직을 떠나서 다방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음악인들이 많이 모여서 오페라단을 창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요. 그래 내가 단장 겸 이사장이 되고 상임 이사의 장영 씨, 그리고 이사의 임만섭 씨, 김옥자 씨, 그리고 단원들 12명을 해서 문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 첫째 작품으로 카르멘, 그리고 둘째 작품은 토스카, 셋째 작품은 창작품으로 성서에 나오는 에스더를 공연했지요. 모두가 다 참 성황리에 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 풍토가 오페라의 불모지여서 역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당시 대한오페라단의 성악가로는 임만섭, 소프라노 황영금, 종교음악인 오현명 등이 있다. 오페라단 해체 후 사업에 전념하던 중 강상복에게 모교 경희대에서 연락이 온다. 경희대 음대는 나의 모교로서 나는 경희대 음대 동창회장을 7년간이나 했죠. 그때 경희대 음대 교수들인 홍진표, 엄정행, 김봉임 이런 교수들이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게 추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 경험이 많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때 나는 동창회장으로서 쾌응락을 하고 첫 작품으로 토스카를 공연하게 됐는데 내가 총감독을 맡았죠. 경희오페라단이 상연한 토스카는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조영식 총장이 외국 치료 중 돌아와 격려할 정도였다. 특히 1975년 카벨레리아 루스티나 카나는 강상복이 주인공 뚜리뚜 역을 맡아 열연했다. 자, 이제 음악은 여기서 일단 접고 교직에서 사업가로의 변신의 족적을 더듬기로 한다. 강상복은 동대부고에서 8년 3개월을 봉직하고 배화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배화에 재직하는 동안 교내 합창반을 수준급으로 올려놓아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데 배화여고가 음악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것은 강상복의 숨은 열정이었으리라. 내가 이 학교를 떠난데 꼭 30년 만에 찾았는데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여기 있는 그 합창대 100명이 설 수 있는 합창대인데 그때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저 피아노, 그때 그 피아노인데 참 다시 낯이 있고 정말 감회가 큽니다.
제가 배화에 재직하는 동안에 많은 추억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 둘째 딸 금숙이가 이 학교를 중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내음악 콩쿠르에서 피아노부에서 특상을 한 일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배화여고 재직 시 강상복은 미국 유학을 기획한다. 막상 유학을 떠나려고 생각하니 앞을 가로막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때 내 나이가 40이 지났고 또 내 부양 가족이 8명이나 되었는데 내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가족을 모두 희생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 양심이 허락지가 않아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맨하탄 음악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 허락을 받아 수속을 밟다가 끝내 포기하게 된 경제적 중압감 때문이었을까. 그 후 강상복은 결국 20년간의 정든 교단을 떠나 사업을 시작한다. 그때 나이 47이었다. 음악을 아주 접은 건 아니었지만 음악가에서 사업가로의 변신은 독특하다 아니 할 수 없는데 특유의 다재다능한 발로가 아닐까 한다. 그가 경영한 음악다방 칸토는 당시 장안의 명물이 되며 음악인들의 아지트가 됐다. 나아가 강상복은 금융사업으로 손을 뻗친다. 당시 고 윤보선 대통령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빌딩이었죠. 그 다방 6층에 사금융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다방에 왕래를 하면서 그 금융회사를 나보고 인수를 하라고 권유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에 내 재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금융회사에 발을 들이켜놓는 동기가 됐어요. 사업수 아니었을까. 삼환신용금고는 성장을 거듭한다. 고려대를 나와 무역회사에 다니던 장남 희광, 한양대를 나와 현대건설에 근무하던 삼남 희경을 불러들여 경영에 참여시킨다. 그 후 삼환은 자기 자본이 수십억 원대로 확장되며 여신도 200억대로 장족의 발전을 한다. 현대건설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랬는데 아버님 슬하에 들어가 갖고 아버님이 이루어진 어떤 경영 스타일이나 그걸 좀 배우고 싶어 가지고 현대를 관두고 이제 사표를 쓰고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진짜 값진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버님 저한테다가 더 좋은 직위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어떤 직책을 주셔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해라 그래갖고서는 저는 현장 가서 대인 관계를 하면서 감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버님 교육 스타일에 여러 가지 보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금융을 하면서 아버님한테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모이고 벌고 어떤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뒤에 그 일은 한 자리는 마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문화적 감수성은 사업가적 기질과 상치되는 것일까. 80년대 민주화 흐름 속에서 속속 노조가 결성되며 경영주와의 힘겨루가 시작되었죠. 사소한 일까지도 대항해원이 경영주로서는 점차 의욕을 잃어가게 되고 또 그때 내 나이가 고2를 바라보는 때여서 남은 여색이나마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지내다는 그런 심정이었죠. 1989년 12월 마침내 강상복은 삼환신용금고의 영업권을 금강그룹의 최고의 자산 가치로 양도한다. 그것은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파란만장한 현역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잘려진 분단의 허리를 뒤안고 교사, 음악가, 사업가로의 변신을 거듭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비교적 순탄하고 복된 길이었고 그 족적은 귀감으로 제시된다.
신앙 때문일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남한테 원성을 사본 적은 거의 없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주 뭐 정오를 잘 가꾸는데 강상복 한국 가곡집을 먹일 적에 제가 곡을 편곡해서 지휘해서 같이 레코드를 먹인 일도 있고요. 또 그중에도 특히 농부가를 잘했어요. 제가 편곡한 농부가를 강 선생이 아주 많이 불렀고 참 잘했습니다. 또 그 외에 강상보 씨는 음악협회의 명예이사장으로도 지냈고, 그래서 그 외에 음악 활동하는 음악인들을 위해서 특히 성악회, 한국 성악회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활발히 임하던 한국 성악회를 재건하고 대단히 좋은 활동을 해서 많이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정면에 나타나는 음악가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숨은 음악가라고 할 수 있지요. 1990년 민간외교 사절단으로 서방의 인권단체를 찾아 통일외교에 나선 바 있던 그는 고의가 넘은 나이로 숭실대학교의 통일정책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특히 강상복은 31, 32대, 39대 박천 군민휘장을 역임하며 묘지조성, 장학기금 조성 등 고향 박천 출신 실향민을 위해 정성을 쏟는다. 강상복 고모님께서는 1983년도에서부터 우리 구민회 회장님을 겸직하시면서 장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또 민속 보존 회장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우리 애양심을 갖고 고향 사업에 열중하신 분입니다. 갈 수 없는 고향의 흔적을 찾고 고향이 필요로 하면 그는 어디든 발벗고 나섰다. 강상복은 1983년 평북 민속보존회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많은 활동을 펼친다. 강상복 회장님께서는 1983년 평안북도 민속보존회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그해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그 다음 해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연 2회에 걸쳐 본도 정주 달래강 망패 싸움을 가지고 참석해서 노력상, 장려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1985년도에는 강릉에서 실시하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영변 성황대제를 인솔해서 참가해가지고 역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제1회 망향음악제와 1985년 제2회 망향음악제를 국립극장 대강당에서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성대한 망향음악제를 그는 사업가로서 번 돈을 문화사업 등 뜻있는 일에 환원하는 데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음악 총람 발간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선뜻 내놓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특히 강상복 특유의 기록 보존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사업가로 변신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음악가로서 그래도 문화적인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잊고 또 이 지구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는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으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취미를 즐겨왔다. 특히 여행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귀여운 자식에는 여행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며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접하면서 얻는 것은 무한한 지식을 얻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여 년 동안 60여 나라를 다녀오신 그는 총 22차례에 걸쳐 60개국 150여 도시를 여행했는데 단순히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배움과 탐방으로 꼼꼼히 기록되고 수집됐다. 그 결과 기행문 좁아지는 세계를 5집까지 냈고 6집으로 사진으로 보는 세계여행 사진 화보를 내기도 했으며 각 나라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실 여행 등 유유자적은 그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되는 복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역사적 경랑 속에서 따라다닌 행운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죠. 6.25 그 살벌한 전화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하나도 털끝 하나도 다친 일이 없고 또 남북으로 헤어졌던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서 살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삼남 삼녀가 모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최고 학부를 나와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돌이켜보면은 내가 벌써 음악을 해온 지도 50년이 지났구만요. 1950년에 음악학교를 졸업해서 그 후에 피난을 갔다 51년 2년도에 영등포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영등포 일대에서 모든 행사, 교회 행사라든가 사회 행사에 독창자로 또 혹은 합창지휘자로 또 혹은 학교의 그 밴드 지휘자로 여러 방면으로 음악 활동을 쭉 해왔죠. 그러다서 60년대에 들어서는 배화학교로 저거를 옮기면서 거기서는 이제 여학교 그 합창단을 지도하는데 또 주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 독창자로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업을 하느라고 또 후원을 하는 일을 많이 해왔죠. 이제 90년대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사회보다도 교회에서 주로 그 독창자로 노래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나이에 노래를 가끔 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1999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강상복은 문예진흥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서훈하는 음악부문 옥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이는 그가 평생을 음악가로서뿐 아니라 한국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의 총체적인 결실일이라. 이제 여생을, 새천년의 삶을 관조하고 있는 강상복. 그의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20세기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경랑 속의 교사로, 음악가로, 사업가로 변신을 거듭하며 모두 성공적인 삶을 일궜지만 천상 그는 성악가였다.